연속형 분포의 이그젬플들인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정규 분포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규 분포는 여기 적시된 대로 통계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하나의 확률 분포예요. 자, 이름은 정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번역은 즉 영어명은 normal distribu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ormal, 보통의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라는 개념의 의미에서의 정상분포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정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규적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범상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다. 이런 의미의 좀 뉘앙스를 갖죠. 그래서 아마 정규분포란 이름 자체가 이렇게 낯설진 않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정규분포라고 이제 명명을 하게 됐고요. 이 정규분포는 수학적 성질을 아주 풍부하게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 사회, 과학적 실험의 결과들이 대부분 정규분포와의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분포를 우리가 이제 쓰게 되는데, 뭐 사람의 몸무게, 키, 곡식의 무게, 공정라인에 생산되는 어떤 철의 강도, 뭐 또는 우리 시험을 봤었을 때 시험의 분포 이런 것들의 형태는 점근적으로 정규분포에 근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정규분포가 과연 어떻게 생겼느냐? 보통의 경우에 우리 시험을 본 거에 대한 형태로 수능 볼까요? 평균이 한 뭐 100점 만점 중에 60점이다 그러면 60 중에 상당히 많이 있고요. 70, 50 좀 적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히스토그램을 그린다. 즉 곡선 형태를 그리면 이런 형태들. 그래서 평균 주위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양쪽 좌우로 대칭되면서 적어지는 이런 것들이 보통의 경우에 많이 나타날 수 있는 형태의 분포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일 거란 얘기예요. 대부분의 형태가.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아주 중요한 정리 하나를 배울 텐데 중심 극한 정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중심 극한 정리의 개념의 의미가 나중에 가서 더 자세히 하겠지만 임의의 확률 분포로부터 얻어진 대표본, 표본이 큰 것. 그거는 정규 분포는 아니라고 해도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는 경향성이 있음을 제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규 분포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형태에서 많이 날아오는 이런 형태의 분포가 돼요. 자, 그래서 꽤 많이 우리한테 나타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정규 분포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규 분포의 정의는 이렇게 돼요.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형태의 정규 분포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이때 확률 함수가 좀 복잡해 보이죠? 꽤 복잡해 보이는 형태의 함수예요. 지수 함수 형태로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이 형태를 잘 보면 기껏해야 나머지는 다 상수고요. 2에 마이너스 x제곱 꼴이에요. 나머지 모수들이 왔다 갔다 하는 형태이고. 자, 그러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형태고 꼴은 x가 양이든 음이든 다 정의가 되는 거고 좌우 대칭이 되는 우함수 타입이죠. 그래서 이런 모양 형태를 취하는 형태예요. 모양새가. 이것들에 관련된 형태,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형태, 이 폭이 작아지냐 커지냐에 대한 형태. 그것이 바로 미하고 시그마 제곱 때문에 결정되는 이런 형태거든요. 자, 이런 형태로 주어진 형태의 확률함수를 갖게 됐었을 때 우리는 이것이 모수, 즉 평균이 뮤가 되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정의로 하지만 이것들이 확률함수임을 우리가 밝혀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미적 시간에 우리 극좌표에 대한 형태를 가지고 변환을 가지고 우리 이중적분에서 이런 것들이 확률함수가 되는 걸 확인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 기호를 어떻게 쓰느냐? 노말의 약자 써서 n을 쓰고요. 그다음에 모수는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뮤가 나타나죠. x는 변수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시그마 제곱도 나타나고 시그마도 나타나요. 근데 시그마 제곱이나 시그마는 하나만 하면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쓰냐면 이걸 씁니다. 좀 조심해야 돼요. 뮤하고 시그마를 쓰지 않고요. 뮤하고 시그마 제곱을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x 틸다 n 뮤 시그마 스퀘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정규 확률 분포를 갖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정규 분포는 가우스 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가우스라는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길어서 가우스 분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특별히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질 때 그러면 이거는 아까 정규 분포에서 뮤가 0이 되는 케이스이고 시그마 제곱이 1. 그 얘기는 시그마도 1인 거죠. 이렇게 되는 분포거든요. 이렇게 되는 분포를 우리는 표준형이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 그래서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x는 tilde n01 상수이긴 하지만 0과 1을 써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과 분산이 정말 뮤하고 시그마 제곱이냐? 이걸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확률 함수인 거는 우리 미적 시간에 대한 형태로 좀 미루고요. 그다음에 평균과 분산은 분산까지는 안 하겠지만 평균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정말 평균이 뮤가 되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 되는지. 자, 평균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돼요? 확률 함수에다가 x라는 확률 변수를 곱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없으면 적분이 안 되지만 x가 곱해줌으로 인해서 x 곱하기 2에 마이너스 x 제곱 쓴 꼴이죠. 이거는 적분이 되는 타입이죠. 그래서 변수에 대한 변환 정도를 통해서 우리가 즉 치환을 해서 변수 변환해서 우리가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와 같이 우리가 x-뮤 즉 x를 뮤 플러스 시그마 g 타입으로 치환해서 우리가 하는 케이스죠. 그래서 해서 정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와서 결국 확률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이게 뮤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따라와서 해보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자, 분산도 마찬가지 형태. 그래서 부분적분법을 하는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도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그래서 이 확률 함수가 이런 형태가 될 때를 표준 정규, 그 다음에 일반적인 형태가 돼서 나타났을 때가 우리가 정규 분포를 하는데 그때에 대한 평균을 앞에 인자로 뒤에 모수를 분산에 대한 모수로서 써주는 형태로 이제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균과 분산이 뮤하고 시그마 제곱인 거는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확률 함수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와 같은 형태, 특별히 뮤하고 시그마에 대한 값을 적당하게 넣어서 이제 우리가 해보면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x가 뮤일 때 이 값이 0이 돼서 제일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2의 0승, 마이너스 승이니까 전체적으로 제일 크죠. 그래서 결국 x가 뮤가 될 때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는 x가 뮤에 대해서 좌우 대칭 타입을 가져요. 그러니까 x가 2뮤 됐을 때하고 마이너스 뮤 됐을 때가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도는 종형 모양의 형태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함수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꼬여야만 돼요. 왜냐하면 음수로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확률 함수니까. 자, 그래서 언젠간 이렇게 해서 꼬여 내려오는데 꼬여 내려오려면 함수의 모양새가 좀 바뀌어야 돼요. 아래로부터 왔을 때 오목인데 어느 시점에서는 아래로 봤을 때 볼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목볼록이 바뀌는 변곡점도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은 당연히 뮤일 때 나타나고 등등의 형태. 그래서 이런 정도의 함수인데 이 종모형의 곡선은 다음과 같은 특수한 성질들이 있어요. 특이한 성질들이. 자, 첫 번째, x가 뮤에서 최대가 돼요. 평균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갖게. 평균일 때 가장 많은 출현, 즉 평균 주위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다, 밀도가 높다, 이렇게 출현 빈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뮤에서 최대가 되고 그런 의미에서 표본 자료에 추출된 표본 자료의 최대값은 x 이퀄 뮤라는 얘기죠. 평균 주위에서 많은 값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문법라면 이쪽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자, x 이퀄 뮤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모양새는. 자, 그 다음에 뮤의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시그마라는 것은 표준 편차죠.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1배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지점에서 바로 이 변곡점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곡선 형태가 변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 변하는 점이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 1배의 플러스 점 마이너스 점에서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평균으로부터 3배의 표준 편차 1배, 2배, 3배 또 1배, 2배, 3배 작은 쪽에서 축에 거의 접한다. 도대체 얼마 정도 되기 때문에 접한다는 표현을 쓰겠느냐? 정말 0에 가까울 정도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정규 분포의 확률함수 종형 모양의 곡선의 형태가 갖는 특징 중.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자, 뮤에서 최대되는 거 오케이. 직관적으로 되죠. 그 다음에 뮤에서 좌우 대칭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변곡점이 되는 타입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함수에 일계도 함수를 가지고 극대극소, 그러니까 증가 함수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계도 함수까지 하게 되면 곡선의 오목볼록을 형성할 수 있죠. 그래서 오목볼록에 대한 점이 바뀌는 지점이 바로 뮤 플러스 시그마, 뮤 마이너스 시그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미적 시간에 배운 타입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3배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평균보다도 3배의 표준 편차 큰 쪽, 3배의 표준 편차 작은 쪽의 형태에 거의 접한다고 했는데 이 접하는 것은 우리 미적 시간에 대한 개념 갖고 할 수가 없고 우리가 통계적인 입장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 값이길래 이것이 접한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좀 이따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정규분포 n 뮤 시그마 제곱에 대한 확률값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a부터 b까지 취할 확률은 확률 밀도 함수의 a부터 b까지에 대한 적분값이죠. 근데 불행한 사실은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대한 형태의 적분이 이런 모양의 형태의 적분이 알파부터 해까지 정적분 가능하지 않다니 원시 함수도 당연히 찾을 수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표를 제공해서 주는 겁니다. 근사값을 계산해서 여러분들한테 표를 제공하게 돼요. 자, 그런데 평균 뮤하고 표준 편차 시그마에 대한 확률값에 대한 주장이 이렇게 돼요. x가 평균보다도 시그마 1배 작고 뺀 형태. 자, 이 얘기는 x에서 평균을 뺀 것에 대한 차이가 시그마보다 작을 이 확률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평균과의 차이가 1배 표준 편차 사이에 있을 확률이에요. 그것이 68%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0.6816 우리의 계산된 값에 의하면. 그다음에 2배 표준 편차는 얼마냐? 즉 다음번은 x의 뮤의 플러스 2시그마 마이너스 2시그마니까 이걸 다시 쓰면 x의 x 마이너스 뮤에 대한 형태의 차가 2배 시그마예요. 2배. 이 확률이 0.9544예요.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뮤에 대한 차이가 2배 시그마, 2배의 표준 편차 사이 안에 들어올 가능성은 95%나 된다는 얘기죠. 자, 아까 얘기했던 3배 시그마에선 거의 접한다고 그랬는데 접하게 되는 3배 시그마는 어느 정도냐? 0.9974예요. 그러니까 만 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 평균인 뮤로부터 3배 시그마 사이 벗어나는 형태가 9,974개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26개죠. 그러니까 약 13개가 이쪽에, 약 13개가 이쪽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만 개 중에서 13개 정도. 이런 정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3배 표준 편차 사이에는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게 정교분포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지금은 하나의 주장이고 이거를 우리가 표에 의해서 이건 표에서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표에 의해서 이 값을 확인할 겁니다. 이것들을 확인하는 방법들을 같이 볼 거예요. 자, 특히 표준 정규분포에 대한 누적분포 함수. 누적분포는 라지 쓰잖아요. 표준 정규 확률 변수는 우리 Z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평균 뮤로 하고 표준 편차 시그마로 나눈 이거의 값을 우리가 Z로 많이 G 스퀘어라고 해서 썼던 기호죠. 근데 표준 정규 확률 변수에 대한 모양도 Z라는 것을 좀 써요. 그때 이제 이 FZ은 누적 분포인데 얘는 너무나도 특별하니까 우리가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FZ라 쓰지 않고 FZ라고 씁니다. FZ라 읽어도 좋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FZ은 결국은 마이너스 만에서 플러스 만대까지 이것이 표준 정규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함수인 거죠. 이것에 대한 적분으로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적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사값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볼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하는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꼬리 확률이라는 건 꼬리 부분의 확률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 표준 정규 확률 변수에서 모양을 다시 그래프를 나올 텐데 이게 Z축이니까 Z값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pz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이게 pz니까 이거는 1-pz이 되죠. 전체 확률이 1인 거니까. 자, 그래서 이쪽 부분을 우리가 꼬리 확률이라고 그래요. 이건 오른쪽 꼬리, 왼쪽 꼬리도 또 있겠죠. 자, 그래서 이쪽을 꼬리 확률이라고 한다. 그래서 꼬리 확률은 그 z값보다도 더 확률 변수의 값이 클 확률이에요. 그런데 연속형이니까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이에요. 등호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 갖지 않아요. 그래서 꼬리 확률이 1-pz로 표현되는 것이다. 꼬리 확률에 대한 얘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1-pz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이쪽 면적이 1-pz 그때 되는 z값 이런 형태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그러면 이쪽이 바로 -1에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값이니까 -pz죠. 자, 표준 정규분포는
z 이퀄 0에 대해서 좌우 대칭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면적하고 이 면적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bz고요. 이퀄 이건 같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을 이용해서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표준 확률, 표준 정규분포 이런 건 중요한데 이러한 확률값이 문제가 이제 있는 것이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표가 또 제공되는 거예요. 이항분포라든지 포화성 분포처럼 우리가 정규분포, 특별히 표준 정규분포도 일반적인 정규분포를 제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재 부록란을 보면 표준 정규분포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건 주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표준만 주어지면 일반 정규분포는 무조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환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일반적인 정규분포하고 표준 정규분포 사이에는 관련성이 좀 있어요. 뭐냐면 X의 표준화된 확률 변수, 스탠다드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표준화 변수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틸다 n 뮤 시그마 제곱일 경우에 표준화 변수인 지스코어 값이죠. X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 값. 우리가 이걸 도입했을 때 이렇게 무조건 변환을 하면 이때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은 무조건 0이 되고 분산은 1이 된다는 걸 주장한 적이 있어요. 확인을 안 하고. 그 확인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잘 보면 이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시그마 분의 1의 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분의 1은 그냥 a라고 쓸 수 있어요. ax 플러스 그냥 b로 쓰죠. 여기를 뭉뚱그려서. 즉 표준화의 개념은 어떻게 돼요? 원래 있던 확률 변수에 대해서 상수 a를 곱하고 상수 b를 더한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값과 분산에 대한 성질에서 상수를 곱하고 상수를 더하면 기대값은 상수를 곱한 것만큼 더한 만큼 영향을 받아요. 근데 분산은 상수를 더한 건 영향을 안 받고 어떻게 되죠? 상수 곱한 건 제곱으로 영향받는 성질이 있죠. 이 성질을 이용하면 우리가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보면 자, 이럴 때 이것이 바로 표준 정교 확률 변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려면 1차원적 개념에서 1차원적 개념으로 변환한 거니까 모양에 대한 변화는 없다는 보장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이동, 위아래로 이동되는 개념하고 요거에 대한 폭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곱해진 형태고 더해진 형태로 볼 텐데, 그러니까 정규 모양이 정규 모양으로 간다. 그러니까 종형 모양이 약간 틀어진 형태라든지 뭐 빼쪽한 형태라든지 이런 건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위치가 변하는 거, 이 종형이 아닌 형태로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규 분포인 건 될 것이고 정말 평균과 분산이 0과 1일 것이냐 이것만 계산 한번 확인하면 되죠. 자, Z에 대한 기대치 아까 한 대로 이런 형태야. 자, 상수고 상수거든요. 그러니까 상수 밖으로 나오고 상수 뺀 거 그대로 영향받아. 근데 X에 대한 기대치가 0, U죠. 그러니까 결국 뮤죠, 뮤. 뮤 마이너스 뮤니까 0이 돼요. 그래서 Z에 대한 평균은 0인 걸 알 수 있고요. 분산 빼진 거는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고 상수 곱해진 건 제곱으로 영향받았으니까 나오면 시그마 제곱. 그다음 베리언스 X. 이것이 시그마 제곱이니까 1. 그래서 바로 표준화를 하게 되면 항상 얘에 대한 평균은 0이 되고 표준 편차는 1이 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정규 분포인 건 되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정규 분포에 대해서 표준화 과정만 하면 표준 정규로 갈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정규 분포에 대한 확률 계산하고 싶으면 얘를 표준화로 바꿔서 확률 계산하고 다시 역과정에 대한 형태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표준 정규 확률 분포표만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면 모든 정규 분포에 대한 정보를 다 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양쪽 두 페이지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 왼쪽은 Z값이 0보다 작은 음수의 쪽으로 오른쪽은 0보다 큰 쪽으로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페이지 줄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표준 정규 분포표는 0을 중심으로 대칭되니까 대칭성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표만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제공되는 것은 여기가 이게 Z축이란 말이에요. 이제 확률 변수 Z니까. 그래서 스몰 Z값이에요. Z값이 어떤 특별한 값보다도 작은 확률. 그것이 BZ로 표현되는 거죠. 자, 그때 이 면적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꼬리 쪽의 면적을 알파라고 명명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걸 우리가 1-알파로 쓰지 않고 알파로 쓰는 이유가 좀 있어요. 나중에도. 자, 그리고 이게 알파면 이쪽 회색으로 칠해진 이 영역의 면적은 1-알파인 걸 알 수 있죠. 이때 우리 Z값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 기호를 정확히 알아둬야 돼요.
우리가 요때에 대한 기호를 Z축에 대한 원소니까 Z 쓸 거고요. 그 아래 참자에다가 알파를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스몰 z의 알파다라는 개념의 의미는 뭐냐면 표준 정규 형태의 확률 변수에서 그 지점으로부터 오른쪽에 있을 꼬리의 면적이죠. 이것이 알파가 되게끔 되는 그 포인트를 의미한다. Z값은 Z축 확률 변수의 값이에요. 자, 그런데 그 지점으로부터 오른쪽에 대한 면적이 알파가 될 때에 대한 면적이에요. 꼬리 쪽의 면적. 자, 그래서 요 기호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금 잘 안 해놓으면. 자, 그래서 pzet은 누적 분포에 대한 형태, 누적 분포에 대한 함수값이니까 스몰 z가보다도 확률 변수 라지에서 쓰잖아요. 그것이 작거나 같을 거니까 마이너스 1에서 스몰 z까지 표준 정규 확률 변수의 함수에 대한 값의 적분값이야. 이것이 1-알파가 되는 형태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쪽을 알파로 쓸 거고요. 자, 그래서 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Z축이 행과 열의 2차원적 구조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Z값이 이쪽으로는 0.0부터 시작해서 0.1 단위로 쭉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0.00부터 시작해서 0.01 단위로 0.09까지 이렇게 돼요. 0.10을 할 필요가 없는 게 1이 넘어가죠. 자, 그래서 Z값이 소유점 두째 자리까지에 대한 확률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표를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이쪽 횡으로만 줄 수도 있지만 지면 관계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몇백 줄 쓸 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면 이쪽이 책에서 0.0부터 3.99까지 40개의 칸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쪽이 10개의 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Z값 400개에 대한 정보를 한 페이지에 주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Z가 크면 클수록 여기까지보다는 여기까지가 면적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 확률, 누적 확률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져가는 경향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400개에 대한 정보에서 어떻게 확률을 찾느냐 걱정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일률적으로 커져가고 있어요. 확률값이 내려오면서 커져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의 개념이 좀 있기 때문에 서열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찾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표는 이렇게 제공이 되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파이 1이다. 그러면 1.00이죠. 우리가 지금 소점 다 주고 있으니까 두째 자리까지 해서 1.00보다도 작은 확률이 0.8413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 0이면 여기가 한 1 정도 됐다. 그러면 이 면적이 얼마란 얘기? 0.8413이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우리 정규분포의 확률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걸 갖고. 자, 해서 정말 X가 평균으로부터 1배 표준 편차 사이에 있을 그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X라는 확률 변수가 평균으로부터 이 차이한 것이 이거나 마찬가지죠. 이 식 자체는.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차이가 1배 표준 편차 안에 있을 확률. 이것이 아까 68%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 표에서 정말 그렇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평균으로부터 있는 일반 정규분포는 우리가 표를 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죠? 표준화 과정을 거쳐야죠. 그래서 표준화하는 거니까 양변의 평균으로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죠. 그 과정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양변을 요 식에서 여기로 평균을 세 변에 뺀 겁니다. 그러니까 x-뮤가 가운데 되고 센터 왼쪽도 뮤가 없어지고 오른쪽도 뮤가 없어지죠. 그 다음에 양 세 변을 시그마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게 돼요. 이게 Z죠. 그래서 결국 이 양이에요. 그래서 요 확률은 이런 확률과 같은 거예요. 그럼 Z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확률이에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우리 이와 같은 표준 정규 확률 분포표에서 이게 0이고 1이면 여기고요. 마이너스는 여기일 텐데 이쪽의 면적이에요. 그럼 이것은 1까지의 누적 확률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누적 확률을 빼면 되는데 우리가 만일 표가 양쪽에 있는 것처럼 두 개, 음수일 때나 양수일 다 줬다면 괜찮지만 한쪽만 주어지면 요 면적은 요 면적과 같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하는 방식은 지금 오른쪽에 대한 이 표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파이 1이고요. 여기까지는 이 전체 면적은 그 중에서 여기까지 면적을 빼야 되는 건데 이 면적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있는 요 면적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칭성 때문에 요거는 1-파이 1이죠. 꼬리 쪽의 확률. 그래서 결국 파이 1 빼기 1에 1-파이 1이 돼요. 그럼 이걸 계산해 보면 파이 1이 두 개가 있으니까 2배의 파이 1 빼기 1이 돼요. 자, 파이 1은 얼마가 되냐면 1.001대 확률이니까 0.8413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0.8413을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0.6826.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68.26%가 된다는 얘기죠. 즉 임의의 정규분포에서 평균과에 대한 차이가 1배 표준 편차보다도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은 68% 정도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찾았고요. 자, 2배 표준 편차는 0.9544라고 되어 있는데 95% 정도 정말 맞는지 이것도 표준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 시그마로 나누면 이렇게 돼. 그런 정규분포에서 표준 정규 확률 변수인 Z의 값이 2부터 마이너스 2까지에 대한 확률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처럼 파이 2 빼기 마이너스 파이 2인데 이건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대칭성 때문에. 그래서 결국 2배 파이 2 빼기 1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2.00을 찾으면 되죠. 그래서 0.9772 곱하고 2를 곱해서 1을 뺀 타입. 그래서 결국 하면 0.9544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과의 그러니까 평균과의 차이가 2배 표준 편차 안에 들어올 가능성은 1배는 68% 정도고요. 2배는 95%. 그렇기 때문에 100개의 데이터 중에서 95개 데이터는 다 어떻게 돼요? 2배 표준 편차 안에는 다 거의 들어온다는 얘기죠. 5개 정도가 벗어나는 거고. 자, 이제 마지막 3배. 평균으로부터의 차이가 3배 표준 편차 안에 들어올 확률이 거의 접한다고 했었는데 9974였었죠. 한번 정말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평균을 빼고 표준화하는 과정이죠. 시그마로 나눈 값, 표준화 변수 Z입니다. 그래서 Z 값이 결국은 3과 마이너스 3 사이에 있을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게 되면 3에서의 누적에서 마이너스 3에서 누적을 빼는 건데 마이너스 3의 누적은 1 마이너스 3까지의 누적을 빼는 거죠. 대칭성 때문에. 그래서 2배의 파이 3 빼기 1이야. 근데 파이 3이 얼마냐? 3.00에서 찾으면 되거든요. 0.9987. 0.9987 곱해서 2를 빼는 거 1을 하니까 0.9974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99.74% 10,000개 중에서 9,974개가 3배 표준 편차 안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10,000개 중에 9,974개 데이터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3배 표준 편차 사이를 벗어나는 건 기껏해야 몇 개? 양쪽으로 13개씩 26개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정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많은 문제들을 이제 해결할 수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가정하기를 통계학 기말 시험을 봤더니 평균이 70이고 분산이 12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우리 성적이 50점인 학생은 밑에서부터 약 몇 퍼센트 위치해 있는지. 자, 평균이 70인데 50점 맞은 학생이니까 평균보다 좀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못한 학생들에 대한 형태이죠. 지금 이 반에서는. 그런데 도대체 확률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에 위치해 있는가? 100명이라면 100명 중에서 몇 등 정도라고 내가 예측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죠. 이걸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상적으로. 자, 그래서 해보면 자, X는 정규분포 70,120, 그러니까 12의 제곱을 따르는 형태니까 표준화를 해야 돼요. 일반 정규분포는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어요. 표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일반 정규분포는 표준화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 나눈 거니까 70 빼고 11을 나눈 값이야. 이것이 이제 Z. 자, 이거는 무조건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표준 정규 확률 분포표는 우리가 제공받고 있으니까 확률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 놓고 그것에 대한 확률을 계산해 놓고 다시 X를 알려면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12에다 Z를 곱하고 플러스 70을 한 것이 바로 X가 되죠. 그러니까 Z에 관련된 정보를 알았으면 우리는 이거에 대한 1차원적 계산, 바로 유사 변환이죠. 이 유사 변환에 의해서 X값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수능에서 표준화 변수, 표준화 점수를 제공받을 거거든요. 그럼 표준화 점수를 제공받았을 때 여러분들 실제 점수가 몇 점 정도에 있을 거라고 되는지를 계산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정보를 할 때 이제 쓰는 거죠, 이것도. 자, 그래서 이것들이니까, 자, X가 50보다 작을 확률이거든요. 자, 50보다 작을 확률이니까 여기가 50이에요. 그러니까 50이니까 마이너스 70을 하고, 마이너스 20이죠. 11을 나눈 것이 얼마 되냐면 대략 마이너스 1.67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 확률 변수에서 여기 0이고요. 마이너스 1.67이 여기 정도 있거든요. 여기의 면적을 구하는 이거의 가능성. 자, 그러니까 요건데 이거는 여기가 1.67이면 이쪽의 면적하고 같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 만약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정규분포표가 양쪽에 대한 걸 다 제공받으면 그대로 써도 되지만 오른쪽만 있다 그러면 플러스에 대한 정보만 있기 때문에 이걸 직접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쪽에 대한 면적은 1에서 여기까지 누적을 다 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하게 되면 1-z가 1.67보다 작을 확률을 빼는 건데 표에서 1.67을 찾아야죠. 그래서 소요점 첫째 자리까지는 1.6을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둘째 자리 가서는 0.07 부분을 찾아서 나타나는 0.9525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0.9525를 1에서 빼니까 0.0475가 돼요. 그러니까 하위 밑에 약 4.75% 정도의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R을 통한 형태로 또 보게 되면 R도 누적 확률은 probability 함수를 써서 P 노름이라고 쓰고요. 노말의 약자 써서 노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표에 의해서는 제한된 지면에다 나타나니까 할 수 없이 표준 정규분포 표만 주지만 계산기는 어차피 변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규분포에 대한 정보도 다 그대로 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정규 P노름에 대해서 하는데 50을 쓰고 이것처럼 민 값이 얼마고 표준 편차 얼마로 제시되는 값을 쓰면 일반적인 정규분포에 대한 정보에서 계산을 해주고요. 그렇죠? 이것처럼 P노름에 -1.67 하나만 쓰면 다른 인자를 소구하고 그럼 자동으로 얘는 이건 표준 정규분포에서 찾아야 되는 거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규칙을 정해놓고 함수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요점 넷째 자리까지 나타나기 위해서 라운드 함수 쓴 것뿐이고요. 그래서 해보면 -0.0478 이거랑 조금 좀 다르죠. 계산은 이제 여기서 계산할 때 우리가 소요점 단위를 또 썼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약간의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는 크게 무난한 형태야. 4.75% 0.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4.75%죠. 이거나 4.78%나 뭐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죠. 수학적인 입장에서는 틀리다 같다에 대한 개념은 같지 않는 거니까 틀려 있거든요. 근데 통계학적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에 대한 측도이기 때문에 4.75% 미만에 있다, 4.78에 있다,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정도는 이제 무마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라운드 우리가 지금 계산한 -1.67을 적용했기 때문에 우리랑 계산 똑같은 0.0475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통계학 기하말 시험이 이렇게 이제 똑같은 형태에서 두 번째 예제인데 만약 100명 중에서 상위 15등 이내에 들어가려면 몇 점 이상을 좀 맞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보면 15등 이내에 들어가려면 퍼센트로 따지면 15% 이내에 들어간다는 걸 의미해요. 0.15의 확률 개념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모양새에서 이쪽의 확률이 0.15 확률적으로 이렇게 있을 위치에 있어야만 우리가 그 점수가 15등 이내에 들어갈 점수인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확률을 보면 Z보다 작은 확률이 이쪽에 대한 형태가 0.15니까 누적 확률은 0.85가 되죠. 자, 0.85에 대한 이 Z값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런데 Z값 찾는 방법은 이 400개나 되는 데서 Z값 0.85를 뜻하는 Z값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0.5부터 시작해서 쭉 훑어가는 거죠. 근데 0.0부터 시작해서 Z값이 0.0부터 0.00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밑으로 내려갈수록 확률값이 커지는 거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0.85 근처를 찾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0.85를 정확히 찾아야 되는데 표를 찾다 보면 0.85라고 하는 우리가 원하는 값을 정확히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 이것처럼. 그래서 0.8485가 있고 0.8508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중앙값 정도를 찾으면 되죠. 그냥 가운데. 그래서 0.035라고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1.0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035라고 우리가 읽은 것이 정상적이에요. 물론 1.03으로 읽어도 되고요. 1.04로 읽어도 그렇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뭐 조금 차이는. 자, 그러나 하여튼 이런 정도. 근데 가능한 한 얘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있으니까 이 반으로 또는 더 정확하게 0.85가 되는 형태가 0.15가 차이 나고요. 여기는 0.08이 차이. 1호가 차이 나고 8이 차이 나죠. 그러니까 이쪽에 더 가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율대로 해서 찾을 수도 있어요. 비를 이용한 방법도 더 하긴 합니다, 사실은. 근데 뭐 이 정도로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Z값이 1.035이니까 15% 이내 들어오려면 그러면 원래 있던 상태에서의 Z값하고 비교를 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Z값 한 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 값이 1.035이길 원하는 거니까 그때 X는 12에다 1.03 곱하고 70을 더한 값인 82.42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험에서는
이 반의 성적이 이런 형태의 정규분포를 따르는 형태였다면 이때의 X값, 즉 시험 점수는 82.4 정도는 맞아야 15% 안에 100명이라면 15등 이내에는 들어가는 점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된다가 아니죠. 그 정도 될 거라고 이제 추정하는 거지. 자, R을 통해서 이제 본 건데요. 그래서 R을 통해서는 이 0.85에 대한 형태에 대한 그 Z값을 찾는 함수야. 그것이 바로 아까는 우리가 density 펑션 D를 쓰고 누적 함수 P를 썼는데 퀀타일 함수는 Q를 씁니다. 그래서 Q에 대한 개념은 여기서 이쪽에 대한 값 자체가 여기죠. 이쪽에 대한 면적이 0.85가 되게끔 되는 이 Z값을 찾는 문제가 퀀타일 함수의 약자 써서 Q를 씁니다. 그래서 0.85, 0.15죠. 이쪽이 꼬리 쪽의 면적이 그렇게 되는 형태의 Z값을 찾아라 했더니 두 자리를 찾으니까 1.04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것은 이것처럼 어떻게 돼요? 11을 곱하고 70을 더해야 되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해서 하니까 82.48.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여기는 1.03을 쓰게 된 거고 여기서는 두 자리에서 찾았으니까 물론 세 자리 찾으면 더 정확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R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생산된 건전지의 수명이 평균적으로 80시간이고 표준 편차가 40, 분산이 그러니까 40의 제곱이죠. 이런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면 이런 형태에서 어느 공장에 생산된 건전지 한 개를 구입했을 때 평균이 800시간이라는 거지 800시간이 딱 수명이 정확하다는 뜻은 아닌 거죠. 이런 수명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평균값의 중심에서 적게 나타나는 정규분포 모양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이고 평균의 주위에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지 평균에 딱 수명이 끊어진다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778시간 이상 834시간 이내일 확률은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이게 뭐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건전지의 수명을 우리 X라고 확률 변수를 하게 되면 구한 확률은 X가 778과 834 사이에 있을 확률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등호가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그만이죠. 연속형의 경우는 등호에 대한 문제가 민감하지 않죠. 그대로 그냥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일반적인 정규, 물론 이제 R을 통해서는 그냥 이것도 그냥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지면상을 통해서 구해야 되는 상황이면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야만 되죠.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버리면 우리가 평균이 지금 800이고 표준 편차가 40, 분산이 40 제곱인 거죠. 이렇게 되면 이와 같은 표준화 과정을 거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 식에서 양변을 800을 빼고요. 양 3변을 그 다음에 40으로 나눈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값이 바로 Z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계산하면 이쪽은 마이너스 0.55가 되고 이쪽은 0.85가 돼서 이렇게 그러면 P 0.85에서 즉 이와 같은 형태에서 이쪽이 0.85가 되고요. 이쪽이 마이너스 0.55가 되는 거니까 여기의 면적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쪽 전체의 면적에서 이쪽에 대한 면적을 빼버리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0.85의 P값에서 마이너스 0.05의 P값을 빼는 거죠. 표준 정규 확률 분포의 값을. 근데 음수에 대한 게 없다면 이거에 대한 면적은 이쪽 대칭되는 것 같기 때문에 1 마이너스 0. P의 55 값을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표를 찾으면 0.85에 대한 건 0.85를 찾아서 보면 0.8023이라는 걸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0.5에 대한 건 0.5에 대해서 5 차니까 0.7088. 그래서 결국 0.8033 빼기 1에서 0.7088을 뺀 형태의 값에 대한 형태가 돼서 0.5 하나가 되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778시간 이상 834시간 건전지가 작동하고 있을 그럴 가능성은 약 51% 정도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R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834시간까지의 누적 확률에서 778까지에 대한 누적, 일반적인 정규 분포에서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표준화를 했었을 때 0.85였었고 마이너스 0.55였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찾아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대로 이제 계산이 되겠다는 얘기고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 좀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표를 가지고 하는 경우랑 R이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이런 컴퓨터를 이용해서 할 때에 대한 확률 계산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반올림이라든지 자리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표현에 대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면서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규 분포에 대한 얘기를 좀 긴 시간 동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정규 분포는 아주 필요한 분포이고 정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근간이 되는 분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규 분포에 대한 성질들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매듭을 지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분포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